차례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난주 나간 프린트네요. 지난주 나간 프린트는 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자, 교재는 30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요. 지난번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 좀 더 보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300쪽, 프린트는 2쪽, 편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4가지. 첫 번째 뭐죠, 여러분? 파산선고처분. 뭐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은 잡죠. 그래서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빠졌다라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을 파산선고를 한다 하고, 이러한 경제적 무능력자한테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목만 기하시면 돼요. 그냥 파산선고 처분에서 발생한 양도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농지 갈까요? 자, 작년에 농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정리만 합시다. 농지. 자, 항상 농지가 나면 우리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대 대상이죠. 세법상 우대 대상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뭐 하거나 교환하거나 뭐 하죠, 여러분? 분합하는 거죠. 교환 또는 분합. 교환은 여러분 서로 맞바꾸는 거고, 분합은 뭐 여러분? 분필과 합필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여기서 의미만 이해합시다.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요 1번과 2번은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 AND 개념이라고 했죠. AND. 1번도 충족해야 되고 2번도 충족해야 되는가? 적으세요. 1번 N, 2번. 자,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이 몇 가지다, 여러분? 두 가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1번과 2번이죠. 자, 1번 볼까요? 자, 이거는 가격 차이죠.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차 밑줄 뭐죠, 여러분?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의 밑줄.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죠. 자, 이 중에서 둘 중에 자, 동그라미 좀 밑하고 큰 편의 차 얼마죠, 여러분? 4분의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4분의 1이 제일 중요한 숫자, 여러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죠. 자, 그럼 여기 두 농지가 있네요. 하나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요. 하나는 90만 원짜리다 봅시다. 서로 이걸 뭐 한대, 여러분? 교환한대. 이 두 농지를 서로 교환한대, 여러분. 근데 하나 얼마짜리고요? 100만 원짜리. 하나는 얼마짜리, 여러분? 90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 딱 봐도 가격이 일치가 되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거의 어떻게 하죠? 비슷하죠? 예. 즉, 그럼 여기 조건이 있다면 두 농지 간의 가격 차이는 얼마, 여러분? 10만 원. 요놈의 둘 중에 얻은 거, 큰 게 얼마, 여러분? 100만 원. 100만 원이 얼마? 4분의 1. 그럼 얼마, 여러분? 25만 원. 보다도 얘가 어떻게 돼? 이하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 요건이죠. 그죠? 여보세요? 그냥 글자 봐. 이상하게 산수만 나면 돌아버려. 왜 글자 보면 알아보다 산수만 나면 막, 특히 분수 나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냥. 해갖고. 어린 숫자 이상하게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 때까지 그냥 고등 수학까지 다 하신 분들이 요즘은 소수점이나 나오거나 분수만 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자, 두 농지 간의 가격 차이 얼마? 10만 원이 차액이죠, 그죠?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큰 건 얼마, 여러분? 잘했어요. 10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돼, 요즘은. 자,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얼마, 여러분? 4분의 1. 4분의 1은 몇 프로야? 25%야, 25%. 나누면 돼. 그럼 100만 25%가 얼마? 25만 원보다도 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는 내가 분명히 외웠다.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격 차익이 둘 중에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랬어.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자, 농지가 하나가 얼마다, 여러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요게 A 농지고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에이, 후회하네. 자, 요 A 농지 가격 얼마다 여러분? 100만 원. 그러면 이 교환 또는 분합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비농지 가격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비농지는 얼마 이하 되냐고. 얼마 이상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그렇죠. 75만 원 이상이 되겠죠. 75만 원 어떻게 나온 건데 또? 우리 정신 못 차려 하여튼. 자, 둘 중에 큰가, 그리고 여기가 A농지가 크다고 그랬으면은 요는 몇 프로 여러분? 25%. 차이가 요보다 작아지니까 결국은 B농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5만 원 이상이 돼야 가격대가 25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자, 너무 어렵게 나왔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의 둘 중에 큰 가액의 얼마 여러분? 4분의 1 이하야 된다. 요것만 보세요. 예. 자, 그럼 요거 적으세요.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 차이가 두 농지의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니까. 가격대가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유유상종. 예, 사람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얼마 여러분? 4분의 1 이하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나왔죠.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또는 리을. 자, 여러분 여기는 또는 개념이야.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또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택일. 즉, 여러분,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아니, 넷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여러분,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묶어놓고 보니까 얘들은 첫째, 국가 등이 개입됐거나 디귿, 뭐가 나왔죠, 여러분? 법률. 그러니까 요걸 보면 특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와 법률이 개입됐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자발적 성격이 강한가, 강제적 성격이 강한가? 강제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리을이 제일 중요해요. 밑줄, 리을. 경작상 필요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작상이 제일 중요해요. 자, 경작상 필요 밑줄. 그럼 여러분 여기서 경작상 필요는 누가 필요로 느끼는가? 저거 농지 소유자가 필요라는가? 즉 농지 소유자가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가? 아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면 요거는 자발적 성격이 강하죠. 마치 여러분 여기 와서 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면 아저씨의 강요에 못 이겨서 와 있는가? 자발적이 다? 과연 그래? 강요도 있다. 조사하면 다 나와. 상담하러 왔는데 같이 상담을 왔다가 아저씨가 4명이로 끊어놓고 도망가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다른 학원이 있었어요. 같이 상담하러 가더라고. 같이 갔는데 부부가 와서 지가 하는 줄 알았거든? 설명 다 듣고 나더니 끊어? 그러더라고. 그 자기가 안 하고 자기 그 부인을 시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처가 공부하면서 1년 내내 나는 이거 속아서 공부하는 거다. 자기 아저씨한테. 그리고 투덜투덜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때 맨 앞에 앉아갖고. 근데 붙었어, 그래도. 야, 씨. 결혼해도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집은 맨날 잠만 자고 있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리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자발적. 니들이 원해서 하는가? 농지세요. 그래서 여기는 잡으세요. 뭐밖에 없어? 교환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 특징.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분합이 없네, 분합이. 기역, 니은, 디귿과의 달리, 리을은 원할 때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교환밖에 없다. 뭐가 없다? 왜? 분합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사후관리 들어간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사후관리. 그러면 니들이 원해서 교환한 거니까 일단 비과세 줄게, 그런 얘기야. 일단 과세 안 할게. 그 대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지켜보는 거죠. 몇 년 지켜보는가? 3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년이다. 동그라미 3년. 의무 작용 기간이 3년이야. 최소. 몇 년? 3년. 3년 이상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제촌 작용. 제촌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나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살고 있는 거 말해. 그러니까 농지 근처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작용은 본인이 스스로
2분의 1 이상 경작하는 걸 말해. 근데 장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올까. 그래서 이런 조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농지 교환과 분합은 딱 두 가지만 갑시다. 첫째, 1번과 2번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리을, 경작상 필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확인합시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세요. 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사 면적이 자 동그라미 뭐하여? 감소하여. 감소돼요. 뭐 밑줄 지급받은 조종금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공시법에서 지적법 할 때 요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지적 제조사에 관한 법률 특별법 들어보셨어요? 예, 바로 그거야. 자,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 봅시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이게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옛날에 만들어진 이 필기식의 장부를 지금 다 이제 뭐 하는가? 전산화 하는 거야, 전산화. 그래서 디지털 한다고. 전산화 바꾼다고. 바꾸는 과정에서 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면적을 측량한대. 자, 봐. 지적 공부에 100제곱미터로 돼 있었어. 얼마 여러분? 100제곱미터. 그래서 내 토지가 얼마인 줄 알고 있었던가? 100제곱미터인 걸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 전산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봤더니 90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태 얼마인 줄 알았는데 100인 줄 알았는데 알고 실제 측량하니까 얼마밖에 안 나요, 여러분? 90. 가끔가다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여러분. 내 토지인 줄 알았더니 내 토지가 아니라 남의 토지를 내가 이렇게 침범하고 있다든지 경계선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전산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100으로 됐던 걸 얼마로 고쳐야 돼, 여러분? 90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면적이 커져서 작아져서 감소됐죠. 그러면 이때 요거를 감소된 면적 얼마? 10제곱미터를 뭐 한 걸 봐서 매도한 걸 봐서 뭘 받는다고? 돈을 받는다고. 뭘 줘? 조종금. 그래서 네 공부에는 이제 100으로 기록하지 않고 얼마에 기록하겠다는 얘기야? 90.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거꾸로 상대방 사람은 자기는 80인 줄 알았는데 측량 보니까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합시다. 50인데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60제곱미터. 자기는 여태 얼마인 줄 알았는데 50제곱미터인 줄 알았는데 실제 측량 보니까 얼마 그러면 60제곱미터. 커져서 작아져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10제곱미터로 뭐 한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취득한 거를 보는 거죠. 걔는 돈을 어떻게 돼? 조종금을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받고 얘는 내고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이 조종금을 받은 애는 마치 토지 면적 얼마를 10제곱미터를 뭐 한 거와 똑같은가? 매매한 거와 똑같은 거죠. 기존에 얼마 갖고 있다?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가 10제곱미터를 뭐 해서 매도해서 얼마로 바꾼 거 그러면 90. 그럼 이때 돈을 받는다고 조종금. 그럼 받는 조종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하냐? 이거 법에 의해서 특별 제조사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 매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얘는 거꾸로 돈을 줬죠. 그러면 이거를 취득원가에 원래 잡아야 되겠죠. 근데 취득원가라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냅시다.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공부사 면적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동그라미 감소돼서 돈을 어떻게 하면 지급받은 조종금, 조종금을 받으면 그 받은 조종금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거꾸로 돈 낸 거는 취득원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농지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박스 바로 밑에. 지난주에 작년에 나왔죠. 지난주가 아니라 작년에 나왔죠. 밑줄 쳐요, 여러분. 논, 밭, 과수원이죠. 지목을 보셔야 돼요. 논, 밭, 과수원.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농지가 되기 위해서는 논이나 밭이나 과수로서 밑줄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 이시 없이 결론 이게 뭐야? 밑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 이게 바로 농지입니다. 됐어. 그 정도만 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우리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다. 1세대 1주택 교재 302쪽 프린터 앞쪽으로 갑시다.
이쪽, 자, 우리 요거 확인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주택가 그 밑에 있는 부수 토지를 양도했어요. 뭘 양도했다고요? 주택가 부수 토지를 양도했어요. 이때 주택가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이 일정한 요건 충족한데 요건이 몇 가지냐? 세 가지야, 세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1세대죠. 두 번째, 어디에? 국내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1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꼭 잡으셔야 돼요.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택가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첫째, 1세대가 어디에? 국내 주택을 몇 개? 하나 보유하다가 그걸 몇 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이때 요 요건을 충족했냐 못했냐 요거는 어느 시점을 따지랬죠, 여러분? 양도일 현재죠. 항상 다시 한번요.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 내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시점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양도일 현재. 여러분 학계론에서 경제학계에서 경제 변수는 유장 변수, 저량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우셨죠? 저량 변수는 뭐고? 특정 시점 현재를 따지는 거. 유량 변수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보유 기간 내내야 아니면 양도 시점 현재야? 양도의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량 변수야, 저량 변수야? 저량 변수, 저량 변수. 그래, 요 요건 충족했냐 못했냐 그냥 양도 현재 시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이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보유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이상이 된다, 그 얘기야. 2년 이상.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요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보유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요 보유와 대응되는 개념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거주죠. 거주는 그 주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얘는 주택이 어떤 날로부터? 전입일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전출일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무슨 기간은? 거주 기간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일치가 되는 건 아니죠.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면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칙.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즉 뭐만 하면 되는 거고 보유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주는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고객이 와갖고 내가 지금 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판단할 때 물어볼 때 여러분 이런 틀을 잡아놓고 이 틀 쪽에서 하나씩 맞춰가야만 절대 실수 안 해.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법은 곧 뭐다 그랬어, 여러분? 돈이다 그랬어. 세법은 결론은 돈으로 연결되는 거야, 돈. 돈 앞에서는 다 민감해요, 여러분. 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느 당시? 취득할 당시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그러면 이때는 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그 보유 기간 중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야 돼요, 여러분?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되는 거죠.
어디일 때만? 그 주택이 조정 대상적일 때야. 그럼 지금 우리 남양주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주의해야 돼요.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조정 대상적 여부는 양도 현재 시점을 따지는데 오로지 이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입니다. 여기 시뻘 같은 거 주세요. 이걸 출제에 살짝 물어봤고 양도 당시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어느 나라다? 취득 당시에 따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적인 걸 알고 들어갔어야 돼? 모르고 들어갔어야 돼? 알고 들어갔어야 돼. 내가 지금 취득한 주택이 어디에 있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네 라는 걸 알고 들어갔으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취득할 당시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어. 그러면 조정 대상적이 아니까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알고 나는 들어갔는데 내가 양도할 때는 뭐로 지정됐어? 조정 대상적이죠. 그럼 이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조정 대상적으로서 2년 이상 거주는 언제일 때? 취득할 때만 따지면 돼. 이거 조금 더 사례로 따져볼게요. 자, 내가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를 한 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조정 대상적. 자, 1번 이었어. 취득할 때 뭐 했다고? 조정 대상적이었어. 그리고 양도할 때도 조정 대상적이었어. 두 번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근데 양도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해제됐네. 남양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적이 있었어. 중간에 지금 해제가 된 거지. 세 번째,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아니었고요. 양도 당시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네 번째, 취득할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지만 양도할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1, 2, 3, 4 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1번만이야? 2번이야? 아니면 3, 4번이야? 1번, 2번이단 말이야. 1번, 2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인 걸 요구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은 어느 당시만? 취득 당시만. 그러니까 여기는 2년 이상 뭐 해야 되는가?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여기는 거주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 잡았어? 예. 저 거주해야 되냐, 안 해서 어느 당시만? 취득 당시야. 양도 당시는 고려해, 안 해? 안 해. 묻지 마. 요것만 갖고, 요것만. 됐어요? 그래서, 예. 근데 마지막 하나. 이때 모든 주택을 말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된 게 2017년에 개정된 거, 9월 달에. 그러면서 2017년, 이걸 실무에서 중요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것만.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실무 나가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리다 합시다. 구리는 남양주, 조정 대상적이에요. 그러면 구리시에 있는 걸 무조건 다 2년 이상 거주되냐? 아니. 구리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적으로 언제 이후에 취득한 것만이야?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것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전 거는, 이전에 취득하신 분은 조정 대상적을 요구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왜? 이 당시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2017년 8월 2일 날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신설된 조건이다 보니까 그 발표된 이후에만 적용하는 거죠. 과거로 소급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 요걸 좀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원칙적으로 뭐다 여러분? 비과세 요건이죠. 근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프린터 3쪽에 나왔죠. 비과세 배제 밑줄, 비과세 배제. 첫째,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죠. 자, 주택 부속 토지라서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뭘 따진다?
기준 면적을 따지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그 기준 면적이 자 밑줄 도시 지역 아니면 몇 배? 5배. 5자는 도시 지역 안을 말하는가? 그 밖의 지역은 몇 배? 10배. 요걸 뭘로 하고 여러분? 밑줄 쳐 기준 면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이 주택 부수 토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 부수 토지라더라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주택은 저거 단독주택을 말해. 단독주택. 공동주택일 땐 이거 따질 여지가 없어. 왜냐면 공동주택은 대지 지분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 토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죠. 알잖아 여러분. 아파트, 연립, 다센터 토지를 직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일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근데 단독주택 중에서 뭐 전원주택, 마당이 넓은 거, 앞마당 넓은 거.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저쪽 양평인가? 양평? 맞죠? 예, 그쪽에 뭐 이렇게 전원주택, 뭐 이렇게 예쁜 집들 많더라고, 단독주택. 그래갖고, 예, 형부 놀러 오세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마당 넓은 집 줬어. 그래서 거기다, 앞으로 여기다 뭐, 너 신고요? 뭐도 신고 막,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 그럼, 진짜 뭐 신고 뭐, 그러면 또 연락이 와. 아니, 뭐 갖고 가. 막 그래. 근데 몇 년 사이 할머니가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거 마당 가려고 뭐 이거 뿌리고 뭐 하다 보니까 몇 년 사이 확 가면서 한번 놀랐더니 할머니가 있어. 그래갖고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형부 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다 갈아엎어버렸어. 예, 그래갖고 그래서 농사 짓느라고 그 뭐 맨날 신고 한다고 이렇게 뭐 하고 꾸역꾸역 하면서 뭐 하다가 진짜 할망구 돼서 참네. 결국 좋은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요 기준 면적 초과분은 단독주택 등 전원주택일 때 적용하는 거 여러분. 자, 두 번째 양도세 제일 나쁜 놈 있죠. 누가 여러분?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 제일 나쁜 놈이야. 나쁜. 얘는 걸리게만 해봐라. 하여튼 가세권자 잔뜩 독을 누고 그냥 쳐다보고 기다리긴 해요. 걸리게만 해봐. 아주 너 지켜본다. 이거. 그 걸렸다. 그래? 너 스키.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미등기 양도라고 해서 그 자산에다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결론 여기서 취득 등기는 여기는 안 한 겁니다. 마치 이걸 공시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런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공시법에서 뭐 공시법 하면 주전 과목이죠. 예. 공시법 점수 따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게 또 쉽지 않죠. 예. 마음은 그런데 예. 등기법이 또 만만치 않죠. 등기법 또 뭐가 따라야 돼? 등기법은 역시 민법이 따라줘야 되죠. 그게 여러분 지적법에서 많이 외우셔야죠. 지적법은 단수 무식하게 외운다 뭐 그런 말들이 하더라고요. 저 지적법에서. 그래서 하여튼 공시법 세법은 합해서 몇 점 넘기면 되는가? 60점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요. 예. 많이 투입 못하죠. 자, 거기서 뭐라 표현한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미등기 양도입니다. 그러면 요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냐?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여기는 봐 못하고 양도하는 거죠. 못하고 양도하는 거. 여기는 안 한 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 못한 겁니다. 등기를.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꼬박꼬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응?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복습하는 게 누적되고 올해 시험 합격하냐 못하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히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충실하게 복습을 꼬박꼬박 하셔서 그게 누적되어야만 여러분 합격합니다 올해.
금방이야 여러분. 시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 행동은 아직도 뭐 내년 대비 공부하는 것 같아. 거의 뭐 유유작작 그냥 여유만만. 듣고 싶으면 들었다가 안 오면 말고 그냥 뭐 큰일 나는데.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에서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게, 여기는 안 한 거야 등기를. 근데 여기는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안 해 못해. 그럼 얘는 미등기 양도야 아니야? 아닙니다. 얘는 미등기 양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뭐를 안 했지만 취득 등기를 안 했지만 얘는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니까. 그럼 얘는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얘는 안 한 거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악은 이걸 갖고 파악하는 거야. 취득 등기를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없어서 못한 거는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등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안 한 게 미등기 양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허위신고죠. 허위신고. 저는 이렇게 보냈죠. 우리 책 프린트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3번. 허위신고 저거.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그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어떻게 했다 여러분? 다르게 적으면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매매 계약서에 적힌 거래가액을,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어떻게 했다 여러분? 다르게 적었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 다르게 적었대. 우린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허위 신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저거 무슨 계약서 쓴 거야? 이중 계약서 쓴 거죠. 업이야 다운이야? 상관없어. 그거는 다운이냐 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르게 적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다운이냐 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무슨 계약서 썼으니까, 이중 계약서 썼으니까 네가 실제 무슨 요건 충족했어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도, 또는 조세 특례자법상 감면 대상이라더라도 그러한 세제상의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얘기야. 안 주겠다. 너는 지금 비과세 대상이야. 너는 지금 감면 대상이야. 그래서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계약서 쓴 거야? 이중 계약서 쓴 거죠. 실제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많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팔았는데 아니 뭐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8억 원 양도했대. 6억 원에 양도한 걸로 하자. 7억 원에 양도한 걸로 하자. 어차피 너는 비과세를 받는다면 너는 상관없지 않냐. 거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운만 있는 게 아니라 업도 있어요 여러분. 6억 원에 팔았는데 8억 원에 팔은 걸로 하자는 얘기야. 그럼 양도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너는 어차피 무슨 대상이니까? 비과세 대상이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썼다고 여러분? 이중 계약서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지금 규제하겠다 이제. 그래서 결론,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를 실질 거래가에 다르게 적으면 그때는 무슨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나 무슨 요건 감면 요건 충족했더라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그럼 이때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얼마냐? 과세가 되는 세액은 얼마냐?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감면 대상인데 감면 안 해주고 과세는 세액은 얼마냐 얘기죠. 자, 거기 나왔죠? 첫째, 지금 무슨 대상이 원래? 비과세. 얘는 감면. 그래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 한다고? 과세. 그럼 이때 과세할 때에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죠. 너 양도소득세 얼마인가 계산한 거죠. 그래서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무조건 다 과세라는 거냐? 아니, 한도를 두고 있어. 한도. 어떤 금액? 매매계약서의 무슨 가액가? 거래가액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가요. 그리고 무슨 가액? 실질거래가액. 두 가액의 뭐 여러분? 차액.
요걸 한도란 거죠.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이야 여러분?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아니야. 여기 잘 봐. 무슨 금액이야? 적은 금액. 어디 시뻘겋던 그랬죠? 결국 출전 이걸 갖고 장난칠 거야. 이걸 뭘로 바꾼다고? 큰 금액으로 바꿀 거야 출전이. 설명형으로.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 계산 문제로 나왔어. 계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설명형으로 나올 텐데 설명으로 나올 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출전이 무슨 금액을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금액으로 바꾼다고? 큰 금액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 비교 대상에 대한 둘 중에 어떤 금액이라고요? 작은 금액을 비과세에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자, 얘는 원래 지금 비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상이라고? 비과세.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무슨 대상이라고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야. 그래서 비과세를 해줬어. 비과세 해줬어. 근데 나중에 이 다운계약서 썼던 것이 나중에 적발돼. 항상 이중계약서는 적발됩니다. 다운계약서는 특히 적발됩니다. 왜냐면 갑이 을한테 팔 때 다운시켰던 것이 나중에 을이 나중에 병한테 팔 때 여기서 이걸 다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올려서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당초에 나는 뭘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이 병한테 팔 때 야, 내가 그때 실은 6억 원에 산 걸로 했지만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8억 원에 산 거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당초 갑이 을한테 팔았다라고 했더니 얼마를 신고를 했는데 6억으로 신고를 했다고. 6억. 근데 나중에 실제는 얼마 주고 샀다는 얘기 여러분? 8억. 그럼 얼마 줄였어? 2억을 줄인 거죠. 응? 아니 실제 얼마 팔았는데 얼마 팔았다고 신고했다고? 그럼 얼마 다운시켰어? 2억. 그럼 차익은 얼마야? 2억. 이게 나중에 을이 병한테 팔 때 뭐 한다고? 적발된다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산 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8억. 그러면 세무서는 누구 잡으러 가? 갑을 잡으러 간다. 갑아. 네가 을한테 팔 때 너 그 당시 나한테 얼마 팔았다고? 6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6억 원이 아니라 얼마다고? 8억 원이더라는 얘기야. 8억 원이더냐. 그래서 너 무슨 계약서 썼구나? 다운 계약서. 그럼 너 당초 뭐 받았던 거? 비과세 받았던 거 취소하고 또 도로 다 내놔. 그러니까. 자,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5천만이 나왔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왔어 여러분? 5천만 원.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금액? 어떤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내가 실제 양도소득세 내봐야 얼마야 여러분? 5천만 원. 줄인 금액은 2억.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얼마? 5천만 원만 과세한다고. 5천만 원. 그러니까 둘 중에 무슨 금액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 적은 금액이라고. 적은 금액. 그럼 이게 왜 있는지 보셔야 여러분. 얘는 지금 얼마나 줄였어? 2억 줄죠. 근데 나는 소심을 해갖고 줄이긴 줄였는데 딱 1,000만 원만 줄였어. 얼마 줄였어? 1,000만 원. 다운 금액이 얼마 여러분? 1,000만 원이 1,000만 원. 어쨌거나 다운시킨 금액이 얼마라더라도 1,000만 원이라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 다르게 적은 거죠? 그 무슨 신고야? 허위신고. 근데 허위신고한 금액이 얼마야? 1,0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쨌거나 너 허위신고했으니까 비과세 적용 안 하고 안 하고 뭐 한다? 과세. 이때 과세가 된 세금은 얼마냐? 그 얘기야. 이때 비과세 적용 안 하고 과세 때 산출세가 얼마 났고? 5천만 원. 근데 줄인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이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된 세금은 얼마라는 얘기야? 1,000만 원만 과세한다고. 1,000만 원만. 얼마 줄였지만 1,000만 원밖에 안 줄였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는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5천만 원. 둘 중에는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한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얼마에 팔았는데 얘는 얼마에 신고했느냐? 7억 9,990
99만 원을 신고했어. 그럼 얼마 신고했어? 얼마 줄였어? 만 원. 만 원 어떻게 써? 다운계약서 쓴 거죠? 그러면 만 원 줄였다고 해갖고 비과세 안 하고 과세가 된 세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산출세계 보니까 얼마 나왔다고? 5천만 원. 그러면 만 원 줄였다고 해서 5천만 원 다 때릴 거냐? 그 얘기야. 아니, 얼마만? 둘 중에 적은 금액 얼마만? 만 원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만 중요하다 표시라도 해놔. 적은 금액. 결국 출제는 이걸 건드릴까?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1번과 2번 보시고요. 저 3번 갑시다. 무슨 주택이죠 이제? 고가주택.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고가주택입니다. 제일 중요해. 비과세에서 비과세 배제에서 제일 중요한 고가주택이죠. 자, 봐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지만 고가주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장이 올린 거. 자, 여기서 고가는 얼마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했어요. 주택가, 부수, 토지, 양도당, 시세시, 거래가, 합계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하죠. 9억 원 초과하죠. 그럼 여러분 10억이 됐어. 내 주택이 얼마짜리 됐다고? 10억. 10억이 됐답니다. 그럼 이건 10억을 내가 올린 거야? 시장이 올린 거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거죠. 그래, 이건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건 내가 한 거니까. 근데 고가주택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올린 거야? 시장이 올린 거죠. 시장. 내가 살 때 여러분 6억 주고 샀다 아파트를. 그런데 이게 막 시세가 올라가고 10억이 됐어. 시세 10억이 된 걸 내가 막 부채질해서 올린 건 아니잖아. 내가 막 부채질해서 올리면 난 강의 안 해. 계속 집에서 이거 부채질하고 있지. 자,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내게 한 게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올린 거다 그러면 시장이 올린 거야. 시장.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주택이면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라서 틀린 말이라서 전액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무슨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떠올라야 되죠. 이게 떠올라야 돼. 안분 계산한다. 이게 꼭 떠올라. 띵 하고 떠올라. 고가주택 하면 안분 계산이 똥 하고 올라야 돼. 근데 우리 주택기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언제 그랬다 우리요? 네가 들은 적도 없는데. 안분 계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양도가액에서 얼마 빼라고요? 9억을 빼죠. 자, 이거를 뭘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양도가액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 양도가에서 빼는 9억 원은 이건 일반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자, 다시 한번. 고가주택은 9억 원을 뭐 할 때라서? 그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수 9억 원은 그래도 기억하는데 요걸 놓쳐. 요거를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9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이제 비로소 무슨 주택으로 접어드는가? 고가주택.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이라니까? 9억 원은 어떻게 되는데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고가주택이 되는 거죠. 어떤 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 세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효과에서 뭐를 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를 뭐라고 그래? 문턱효과 그랬잖아. 문턱효과. 아, 옛날에 교회 오빠 얘기 안 했어 내가? 교회 오빠하고 놀러 갔잖아 섬에. 그래서 하룻밤 같이 보냈잖아. 그 얘기 해줬어 안 해줬어? 했잖아. 근데 그 다음날 넘어올 때 아무 일이 있었어 없었어? 뭘 원하는데 도대체? 솔직히 해봐. 그날 밤새에 어떤 일을 원하는데? 그래서 선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죠. 왜 안 넘어왔다 그래서? 교회 오빠니까. 이때 선을 넘어왔으면 뭐가 되는 거고? 짐승. 근데 선을 안 넘어왔으니까 무슨 오빠가 되는 거야 그 오빠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죠. 요 선을 넘어올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래서 여러분? 문턱 효과. 자, 다시 한번. 9억 원이나 선을 어떻게 된다고? 넘어서야 되니까. 초과해야 고가주택이야? 9억 원까지 무슨 주택이야? 일반주택. 그럼 여기서 지금 양도가에서 빼는 9억 원은 일반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일반주택이라니까. 일반주택가액 얼마나 빼고 9억을 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결론 10억 원이 양도했다 합시다. 얼마 양도했다고? 10억. 그러면 10억 원이 양도를 했으면 무슨 주택이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를 하는데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해? 그럼 안분계산 얼마 나오는가?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9억. 그럼 얼마 나왔어? 1억이 바로 무슨 금액이야? 1억 원이 뭐야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죠. 요거 분모야 분자야? 요거 뭐야? 분자 맞아? 네. 요거는 9억 원을 뭐 하는 가액이 여러분? 초과하는 가액이죠. 9억 원을 초과하는 가액이죠. 자, 고가주택은 얼마랬어? 무슨 주택이랬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 했죠? 그래서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9억 원은 무슨 주택이다고 여러분? 일반주택. 그럼 결국은 양도가액 지금 얼마라 가정했으면 10억. 그럼 10억에서 9억 뺐으면 얼마? 1억. 그걸 얼마? 양도가액 10억을 하니까 몇 프로만? 10 빼기 9를 10으로 나누라고 몇 프로야 그러면? 10%. 그래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고? 10%만 과세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9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90%죠. 그러면 몇 프로만 과세하고 10%만 그냥 그대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몇 프로는 90%는 그대로 뭐 해주는가? 비과세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다 집에 와서 공부해야 돼. 자, 그 네 번째. 자, 내가 주택을 양도했어. 근데 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나는 이거 말고도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대. 뭘 갖고 있다고요? 조합원 입주권. 그럼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도 우리 세번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주택으로 본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아주 중요해, 실무 나가면. 제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할 때도 했던 얘기야.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단순히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양도했는데?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몇 주택제로 판정한다? 2주택제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원칙 그랬죠. 그럼 뭐가 있다? 예외 뭐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실무 나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급한 거 됐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개념이 나왔네 여러분. 거기 죄송합니다. 이제 양가로 3번 보죠. 1세대 개념 나와있죠? 자, 세대는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 보기 지문으로는 나오는데 답으로 물어볼 감은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만 합시다. 세대란 거주자 누구? 본인. 여러분 거기 저거 밑줄 쳐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비거주자가 양도한 비과세 못 받아요. 오로지 거주자 여러분이 양도할 때만 비과세를 받는 거고 비거주자가 양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배우자. 그래서 최소 구성 요소가 바로 배우자죠. 즉 결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안 한 미혼이다. 미혼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안 봅니다. 혼인을 해서 결혼의 그 쓴맛을 봐야만 이제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누가 있었는데 여러분?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수에서 뭐를 갖지 않은 밑줄?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죠. 이때 장례 신설된 게 거기 가르고 닫고, 자, 밑줄. 법률상 뭐는 했지만, 이혼해서, 법률상 이혼했어. 이혼 신고한 거야. 그럼 우리 이혼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이 되는 거죠. 님이랑 글자에 점 하나 찍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이혼이죠.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법률상은 이혼했지만, 밑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은 뭐라고 그랬어? 이혼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대. 아이씨,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형식상은 뭐는 했지만, 이혼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혼한 걸로 보기가 어렵다니까. 같이 살던 얘기가 계속. 저거 위장이혼을 말하는 거야. 위장이혼. 위장이혼을 하면 이때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야? 동일 세대를 보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부부 갑과 을이 있어. 자, 갑은 A주택을 갖고 있고요. 을은 B주택을 갖고 있어. 자, 그러다가 여기서 우리 뭐 하고 있다가 거주하고 있다가 요걸 지금 뭐 한 거야, 여러분? 양도한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한 누구는? 을은 1세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을은 1세대 몇 주택자를 판정받는다고? 2주택으로 판정받는다고? 부부니까 각각 하나씩 갖고 있잖아. 몇 주택자가 된다고? 2주택자. 그러면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그걸 알게 된 거죠.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면 된다고. 무슨 지가니까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부부 관계 끊는 게 뭐다고 여러분? 이혼이다고.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가?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이고 각자 뭐가 되는가? 1세대 1주택. 그럼 얘는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받는 거죠. 받는 거죠. 그래서 뭐는 했는데? 이혼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살고는 있어.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뭐 해버린가? 재혼하더란 얘기야. 이해해? 팔기 전에 먼저 뭐 해놓고 이혼해서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놓고 그래서 각자 1세대 1주택 팔아서 비과세 받고 나중에 다시 뭐 하는가? 재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혼한 거 안 한 거? 아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진 거지. 이것들 봐라. 분명히 양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놓고 이혼했다 해놓고 실은 같이 살면서 나중에 또 뭐 한 거라면 재혼한 거죠. 그럼 이거 적발하면은 걸리면은 이거 뭐는 했다 하더라도 설사 이혼했더라 이거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1세대 몇 주택인가? 그럼 비과세 받았던 거 취소 다시 과세 추징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혼하면 끝까지 이혼해야 되는 거야. 합치면 돼? 안 돼? 안 돼. 가끔가다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봐요. 몇 년 만에 붙으면 재혼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해.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혼하면 위장 이혼하면 이것까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단서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세대 개념.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데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밑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자 밑줄 쳐. 사업상 형편 다. 드디어 우리 사업상 형편에 딱 나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이 나오는 건 딱 한 군데야. 뭐예요 여러분? 세대 개념에서 나. 자, 그럼 이거 여러분 사업상 형편은 우리 집 아저씨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 여러분은 어디 계신데? 남양주에 계신데 우리 집 아저씨는 사업상 부산 뭐 대구 대전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럼 그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뭐? 잘 따져봐. 우리 집 아저씨 맞아? 가서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 네. 자, 그래서 사업상 형편으로 지방에 가 있는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저거 우리 집 아저씨. 자, 그 다음 2번. 얘가 시험에 이제 가끔가다 나와. 보기 지문이에요. 근데 답은 아니야. 자, 여러분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최소? 배우자. 근데 그 최소 구성 요소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되는 경우죠. 첫째, 기업. 몇 살 이상? 30세 이상 밑줄. 두 번째, 니은. 배우자가 뭐였다 그러면 사망하거나 이혼했죠. 저거 돌싱.
자, 그다음에 디귿.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 요즘 기준중위 소득 많이 나고 있죠. 정부에서 몇 프로까지 보존해 줄 거냐, 기준중위 소득 70% 자를 거냐, 다 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줘야 된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마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집 자기가 돈을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 자기 돈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에서 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자기 돈을 전 국민을 대신해 다 주겠다? 그건 축하할 일이죠. 그래, 해줘라. 그러나 분명히 다 지급한다. 그럼 어디선가 그걸 작주를 해야 돼. 작주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거 생각하죠. 그 무조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공짜만 말하죠. 자, 어쨌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대. 근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상이다? 40%.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적어 놓았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 얘기야.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시간당 뭐 알바 뛴다든지 가끔가다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떤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 갖고 뭐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걸 말한가? 기준 중위소득 40% 생겨서 한마디로 그냥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벌어들이고 있어. 그러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미출. 뭐가 가능하다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몇 살이 안 됐다 하더라도, 몇 살이 안 됐어도 30살이 안 됐어도, 이게 바로 기업과 디귿의 차이점이야. 자, 다시 한번. 기업 몇 살 이상이면? 30살 이상이면 저거 소득의 유무불문이죠. 여기는 기업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30살이 넘으면 돈을 안 벌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근데 디귿은 몇 살이 안 됐지만 30살이 안 됐어도 직장 등을 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실무 나가면 이게 여러분 다주택 빠져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한테 주택 하나 증여해주고 증여세만 맞더라도 한번 증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내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해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도 증여세 안 내고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초반에 확 줘버리죠. 그리고 그 후에 재산을 증식하면 되는 거니까. 재산 증식 방법은 많아요. 어제도 제가 방송을 잠깐 봤더니 마침 뭐 유명 연예인들이 뭐 갓주인 해갖고 연예인들이 뭐 하는가? 돈 벌면, 제가 그랬죠. 연예인들 돈 벌면은 뭐부터 산다고? 부동산. 부동산서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임대 준다고 그랬죠? 그거 나왔잖아, 방송에 다. 그래서 그 재산 증식하는 방법 있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 연예인들이 뭘 한다고 재산을 증식해?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누가 전달하는가? 부동산 전문가들 다 붙어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는가?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실력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지금만 따놓고 해봐야 물어만 보면 맨날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한테 뭘 물어보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여러분 실무 나가는데 여러분이 거기 입장에서 여러분을 만났다 생각해봐. 복불복이죠? 발자가 들어서 안 왔구나.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디귿 기억 차이점 아시겠어요? 기억은 몇 살 이상이 됐으면 30세 이상이기만 하면 뭐에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30살에 넘을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이걸 많이 써. 디귿을 자녀를 직장 다니는 걸 하는 거죠. 돈 있는 집안은 또 직장도 잘 집어넣어.
돈 없는 집안이 직장을 잘 못 잡지, 돈 있는 집안은 취직도 잘 시켜.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개념. 요거 한번 좀 여러분 1번 보죠. 1번까지만 봅시다. 1번까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 허가 여부나 공보상 용도 구분에 관계이시 없이. 자, 결론 밑줄. 주택이란 요거야 여러분. 결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입니다. 뭐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뭐로 보는 거 우리는 주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 3번, 4번 좀 한번 집에 가서 꼭 좀 보시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양도세 요거 비과세 마무리 짓고 빨리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일단 10분 쉽시다.